행정처장님, 예, 지금 국민들께서 대법원에 관해서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법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사법의 신뢰가 무너진 것, 이것을 국민들이 지금 똑똑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이틀 만에 이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가장 최단시간에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판결을 한 그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유죄할 결심을 하고 사실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1심의 대법원 판결의 유죄 취지의 근거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사안을 봐라, 발언을 봐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발언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지만 1심 판결은 그것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그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2심은 오히려 유죄해석 금지라든지 재형 법정주의라든지 추론 금지라든지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로 볼 수 없다. 또 다소 가상이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없다 등등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심은 무죄를 했습니다. 여기서 판결의 당부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1심의 판결은 하나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그것도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했지만 2심 판결은 무죄를 뒷받침하는 판결이 무척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는 1심과 2심의 양 판결과 그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상 졸속으로 했다. 그것을 소수 의견에 보면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수기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하길래 대선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건을 제대로 기록도 읽지 않고 수기도 없이 대법원 판결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라는 그런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유죄 판결을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질은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선거법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선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심, 2심에 무죄가 났든 유죄가 났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1심에서 2심에서 아무리 판결을 해서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대법원에서 올라오면 이틀 만에 우리 기록도 안 읽고 무죄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구하기에 대법원과 국민의힘이 나서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대법원은 해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오늘 나오셔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내란 수계 혐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1심 판결에서도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사실상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구속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원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2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앞으로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관들은 기록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속전속결로 윤석열을 무죄 낼 결심을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주당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에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의 당부를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답을 해보시죠. 예, 위원님께서 모든 법관들이 윤석열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소수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전합 판결문의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이 치열하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외에도 또 숙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안심시켜 달라는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심을 국민들에게 해줘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 대법원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장님께서도 그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 예, 제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시겠지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법관들 그것이 이제 그 1심 법관이든 2심 법관이든 또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국민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재판을 이제 제대로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철 교수님 좀 나오시죠. 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의 그 증명력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판교 유원 홀딩스 사무실 근처에서 유동규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유동규 김용 부원장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심 법원에서 이 타임라인을 1심, 2심 법원이 부인을 개인을 위해서 수정을 하거나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까 그 사진을 기준으로 이제 웹 기반의 타임라인 서비스고 지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서비스를 기준으로 저 빨간 점들이 그 정확하게 그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GPS나 LTE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정하는 원시 데이터고, 파란 라인은 그 원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빨간 점 자체는 수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김용 부원장이 유원홀딩스라는 이 장소에는 가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GPS라는 게 어느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100% 확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GPS 오차가 보통 뭐 작게는 10m, 20m, 100m 이 정도 나기 때문에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근처에 갔을 때 오차가 났으면 그 어느 정도의 그 탄직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점들이 모여 있는 군들이 생기는데 그게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지점까지는 안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데이터는 거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데이터가 사실은 저희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저 시점에서는 서버 사이드에서만,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저희의 어떤 위치를 업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업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글 서버에 들어가서 뭔가 변경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실 구글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저걸 개인이 어떤 일반인들이 또는 뭐 국가가 요청해도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의 질의 순서.